네,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게 된 논문이 이제 리즌 RFT 논문이고요. 이제 유리스 2025 매우 최신으로 나온 논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현재 연구 중인 관련 연구에서 타겟으로 잡고 있는 논문하고 거의 매우 유사한,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반문론으로 이제 서로 다른 학회에 동시에 이제 어셉이 되었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VLM 논문을 이제 강학습을 활용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발표 순서는 이제 논문 순서를 따랐고요. 단지 제가 바꾼 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RPO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이제 GRPO를 설명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이제 논문을 설명하는 그런 구성으로 이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자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이 두 분이 이제 좀 메인으로 연구를 하신 분인데요.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이제 공동으로 같이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같이 저자로 들어간 그 논문이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보면 이제 로보브레인이 있고 이제 CPR 2025 어셉된 그 다음으로는 로보브레인 2.0이 있는데 그래서 로보브레인이 뭔지 살짝만 보았을 때 이 논문에서 발표한 이제 리전 RFT를 활용해서 이제 인베디드 AI 즉 이제 약간 VLA 논문인데 이제 리전 RFT 오늘 말씀드린 이 논문을 활용해서 좀 학습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발전시킨 그런 연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로보브레인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비주얼 리즈닝의 성능을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비주얼 리즈닝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매우 중요하죠. 어떤 모델이 일반 저희가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것을 시각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이제 인간이 하는 그런 비슷한 유사한 작업인데 이런 비주얼 리즈닝의 성능을 높이는 게 이제 VLM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VLM에서 이제 비주얼 리즈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게 가장 중요하나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답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데이터로 주어 있고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적절한 이제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 비주얼 리즈닝 특히 이 띵크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잘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대표적인 가장 쉬운 방법은 만약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서 이제 퀘스천이 있고 그 앤서를 있다면은 그럼 이 앤서를 이 대답을 하는 그 과정까지의 이 과정을 담은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로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처럼 그냥 VLM을 다시 학습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만든 데이터 수준의 그런 논리력이 이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수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이런 파이 즉 어떤 그 VLM 모델을 했을 때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그 어떤 생각의 과정과 그로부터 내뱉은 대답이 데이터와 비슷하게 한다라는 그런 저희가 흔히 잘 아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간편하게 이제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VQA를 설명해 드렸는데 만약 디텍션 데이터를 저희가 만든다 하면은 똑같이 이제 디텍션에서 어떤 퀘스천에서 만약에 피카츄가 어딨냐 라는 질문했고 그 피카츄의 위치를 이제 표시한 후에 이 부분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그런 합리적인 그런 사고 과정만 데이터로 만들어주면은 VQA든 이 디텍션이든 아마 다른 비주얼 리즈닝이든 다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들었을 때 이제 바로 느끼게 될 그런 단점이 결국에는 저 COT 데이터를 누가 만드냐 이런 거잖아요. 결국엔 사람이 만들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더 큰 모델이 만들거나 결국엔 COT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비용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COT 데이터를 이제 만들고 이제 그걸 통해서 파인 튜닝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희가 늘 신경망을 학습하면서 느끼는 게 결국에 있는 데이터에서 오버피팅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COT 데이터가 그렇게 좀 잘 안 만들어졌다. 즉 만약에 좀 그 사고의 과정이 조금 벌버스, 리던던시가 많다 하면은 그 모델 역시도 결국에는 어떤 질문이 왔을 때 그것을 대답하는 그 사고의 과정이 매우 불필요해야 되고 이것이 성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으로 먼저 학습을 한 후에 강학습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트레이닝하는 그런 방향이 좀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왜 그러면 강학습이 했을 때 왜 더 좋냐 했을 때, 만약에 이 answer 1이 어떤 퀘스천에 대해서 데이터셋으로 추론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저희가 슈퍼바이스드 러닝만 하게 된다면 이 answer 1 이외의 답변을 모델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강학습은 매우 이제 좋은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익스플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하는 그 답변 말고 그 다른 그런 선택지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런 익스플레이션 그런 성질 덕분에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답변들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만약에 더 좋은 답변이 있다 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데이터를 넘어서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성질 때문에 이제 강학습을 통해서 VLM을 파인튜닝하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COT가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VLM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GRPO라는 이제 강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을 해서 이 두 가지의 파인 튜닝으로 이제 VLM의 이제 비주얼 리즈닝 성능을 올린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메소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GRPO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PPO하고 GRPO가 있는데요. GRPO 같은 경우에는 이 딥시크에서 본인들의 LLM을 이제 학습이나 VLM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시한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는데, 이 PPO를 이제 더 학습이 잘 되도록 발전시킨 게 GRPO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용어부터 설명드리자면, 먼저 폴로시 모델은 그 말대로 이제 VLM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그 아웃풋을 내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퍼런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의 폴로시 모델, 즉 이제 강학습을 적용하지 않는 폴로시 모델이거나 아니면 그 학습 중간에서 앵커, 그러니까 중간에 스탑하는 게 약간 고정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레퍼런스 모델을 설정한 이유는 그 모델이 급격하게 변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을 KL 다이버전스로 이제 제약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설정해 두게 됩니다. 리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학습에서는 리오드를 기반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 리오드를 모델을 이제 또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룰 베이스면은 그냥 룰 베이스 리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PPO가 이제 어떤 퀘스천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거잖아요. 이때 그 대답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답 중에 어느 정도로 좋은지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이제 PPO에서는 이제 어드밴티지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PPO가 이걸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약간 LLM 버전으로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답 중에서 이 대답이 얼마나 좋은 건지 계산하기 위해서 이 밸류가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 모델은 레퍼런스하고 리워드 모델과 달리 폴로시 모델과 함께 계속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GRPO가 나오게 된 이유는 이 밸류 모델 때문이에요. 이 밸류 모델이 어쨌든 이것도 역시 그런 언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즈가 폴로시 모델과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저희가 QN이라는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면 이 QN 사이즈의 이 두 개 정도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엄청 모델 사이즈가 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RPO에서는 이 밸류 모델을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여러 대답을 하게 되고요. 그 여러 대답에서 각각 리워드를 계산한 후에 그것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이 대답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적절한 대답인지를 찾아서 그걸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그 어드밴티지를 쓴 이유가 이 답변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답변 중에서 얼마나 좋은 건지 계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을 여러 개 뽑아놓고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대답인지 계산함으로써 그럼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 설명해 드릴 건데, SF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그런 COT 데이터로 그냥 슈퍼바이스 러닝 하는 게 끝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GRPO 역시도 이 논문에서 GRPO를 뭔가 새롭게 가공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때문에 방금 이제 제가 백그라운드에 설명드린 걸로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실험에서 한 태스크를 위해 리워드를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매우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한 강학습에서는 이제 리워드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리워드를 이 저자들은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워드의 전체적 구성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포맷 리워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큐러시 리워드입니다. 포맷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논문이 이제 딥시크의 이제 거의 학습하는 방식을 좀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think 태그가 있고 answer 태그가 있는데 이 think와 answer 태그를 지키면서 대답을 하라 그런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리워드고요. 어큐러시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이제 비주얼 리즈닝의 특정 태스크를 할 때 그 태스크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리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포맷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think와 answer 태그를 정확히 내뱉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이것을 제대로 만들었을 때 1, 만들지 못했을 때 0. 그냥 간단한 이제 바이너리 리워드로 제공하게 돼서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큐러시 리워드인데요. 어큐러시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타입의 이제 태스크로 리워드를 분리해서 만들게 되었고 실험에서도 이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디스크리트 밸류드 타입인데요. 디스크리트 밸류 타입은 쉽게 말하면 답변이 그런 이산적인 답변이 나온 그런 태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가 있을 때 만약에 여기 자동차가 몇 개 있냐라는 그런 했을 때 두 개라는 그런 이산적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이산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한 그런 어큐러시 리워드고요. 그 리워드는 맞췄을 때 1, 틀렸을 때 0인 그 약간 포맷 리워드랑 매우 비슷한 그런 바이너리 리워드로 정의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매스메티컬 타입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답변이 이산이 아니라 만약 그 플로팅 즉 그런 실수값을 내뱉어야 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과 달리 정확히 못 맞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약간 톨러런스를 주는데요. 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이 리워드가 어떤 모양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nswer 밸류가 있는데 만약에 정답이 말 들어서 1이라고 했을 때 그 1 주변에 어느 정도 그런 바운더리를 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답으로 보겠다. 다만 그 바운더리를 이제 넘어가면 이제 급격하게 0으로 주는 약간 이런 톨러런스를 가미한 그런 리워드로 이제 매스메티컬 타입 태스크를 리워드를 정의를 하였고요. 마지막은 이제 펑션 베이스 타입인데 이 펑션 베이스 타입은 어떤 함수가 적용되는지를 그걸 맞추는 그런 태스크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 태스크를 펑션 베이스 타입의 태스크로 정의를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6개의 그런 이런 표면 위에 6개의 도형이 있을 때 이게 이니셜 때 예를 들어 사진이 이렇게 변했다 하면은 그러면 이 각 도형들은 어떤 함수가 적용되고 그게 얼만큼 변하는지를 그런 맞추는 태스크가 되고요. 이 논문에서 한 태스크 중 가장 어려운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오히려 좀 더 직관적이라서 이건 말로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함수, 그 다음에 그 함수가 적용된 물체, 그다음 얼마나 변하는지 밸류를 다 맞추는 경우와 그 다음에 밸류를 못 맞추는 경우, 그러니까 오브젝트까지 못 맞추는 경우 이 세 가지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을 해서 이제 리워드를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실험 설명에 앞서서 이제 태스크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 먼저 비주얼 카운팅 태스크가 되겠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풋이 디스크리트한 태스크에 대해서 그런 평가하기 위해서 정의된 태스크고 인 도메인과 아웃 오브 도메인 이 두 가지 도메인에서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 도메인 같은 경우, 아웃 오브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 도메인에서 보지 못한 이제 물체나 그런 그 분포 배치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물체 이걸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있냐 아니면 자동차가 몇 대 있냐 이런 걸 맞추게 하는 그런 태스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스트럭처 퍼셉션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각도가 몇 도냐 아니면 그 부피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이제 아웃 도메인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사진에서의 그 각도를 묻거나 아니면 넓이를 묻거나 하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 스파셜 트랜스포메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웃 오브 도메인 태스크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맞추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 어렵거든요. 어떤 태스크냐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니셜 뷰가 있을 때 그런 그 마지막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럼 각 도형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였고 그럼 어느 정도 변했냐라는 걸 맞추는 건 똑같은데 아웃 오브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뷰로부터 왼쪽 뷰나 오른쪽 뷰로 아웃 오브 도메인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보신 것 같이 지금 센터 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레프트 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본 시선에서 이제 문제를 맞추도록 한 거고요. 라이트 뷰 같은 경우에는 이쪽 기준에서 이쪽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를 맞추도록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맞추냐 신기할 정도로 이제 어려운 태스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큘러시로 측정을 하였고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QN 인스트럭트 모델에서 그 모델 사이즈를 2 빌리언, 7 빌리언 두 가지 경우로 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연구에서 평가한 그런 비교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 SFT와 그 다음에 강학습 기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런 소타를 비교한 게 아니라 자기 약간 에브레이션 성격으로 해서 비교를 하였는데요. 먼저 앤셀 SFT 같은 경우에는 SFT 방식인데 이제 COT까지 넣는 게 아니라 앤셀만 넣는 경우를 말한 거고요. COT SFT 같은 경우에는 앤셀과 COT 둘 다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리전 RFT 제로 같은 경우에는 그 COT SFT 즉 이제 첫 번째 이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제외하고 RL 파인 튜닝만 이제 했을 때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제시하는 리전 RFT는 이제 COT도 하고 이제 강학습을 통한 파인 튜닝도 둘 다 한 그런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이제 결국 그 답해야 되는 이 질문들이 있는데 차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리전 RFT가 효과적이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이 되겠는데요. 보신 이 빨간색 이제 각각이 비주얼 카운팅, 그 다음에 스트럭처 퍼셉션, 스파셜 테스트메이션 이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한 그런 결과가 되겠는데 보신 것 같이 이제 그 대체로 이제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이 태스크 말고는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도메인 시프트 즉 아웃 오브 도메인 같은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제시하는 리지널 FT가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제시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제 차차 이제 뜯어보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리지널 FT가 이제 SFT를 먼저 한 후에 그다음 강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먼저 그럼 SFT 과정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보라색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이제 리지널 FT고요. 그리고 이 녹색이 이제 COT를 넣지 않은 그냥 강학습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그 다음에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빌리언으로 인도메인, 그러니까 7 빌리언으로 인도메인, 그다음 2 빌리언으로 그 다음에 도메인 시프트된 아웃 오브 도메인인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 빌리언 모델에 대한 그런 도메인 시프트 결과인데 이 보라색으로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600개 샘플로 학습했을 때 그 성능 차이인 건데 즉 이걸 의미하는 거는 이제 SFT로 먼저 학습을 한 게 그냥 강학습으로 학습을 한 것보다 그 트레이닝 그 샘플 에피션시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SFT를 먼저 쓰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주장하는 건 이 빨간색 부분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 빨간색하고 이 녹색의 결국엔 그 최종 성능이 되겠는데 2 빌리언하고 7 빌리언일 때를 보시면은 7 빌리언일 때는 이제 녹색하고 빨간색의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 모델 크기가 작을수록 SFT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단 저자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터는 이제 강학습이 필요하냐 그런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SFT가 그러면은 필요하다 했는데 이제 그런데 그 강학습만 했을 때 그 결과가 생각보다 그 이전 결과에서는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강학습이 어디에서 필요하냐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되겠는데 보시면은 이제 인도메인하고 이 도메인 시프트 두 개의 이제 경우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리전 RFT 표시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강학습만 한 이 보라색 죄송합니다. 그 COT 했을 때 아웃 오브 도메인 부분에서 리전 RFT 즉 강학습을 사용한 경우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강학습을 했을 때 이 장점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되어 있고 이거 덕분에 이제 두 개 결합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오드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같은 부분에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서머리하고 캡션을 답하도록 하는 그런 걸 추가를 하고 그걸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리오드 디자인이 제 생각에는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좀 모호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리오드 포맷에서 이 서머리나 캡션을 추가하라는 그런 지시가 했을 때 그 리저널 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강학습만 했을 때 경우에서는 그 포맷 리오드를 추가했을 때 성능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리저널 FT는 COT 데이터로 SFT를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SFT 안에는 COT 데이터가 있는데 그 COT 자체가 이미 어떤 이미지에서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점차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논리를 덧붙이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데, 이미 데이터에서 그런 캡션이나 서머리 같은 그런 성격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추가하는 게 오히려 성능을 하락시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 되겠냐면, 이게 이제 학습되는 과정들을 좀 표시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건 이제 포맷 리오드, 그 다음에 리스폰스 토큰 랭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은 think 태그의 길이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각 태스크의 어큐러시 리오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맷 리오드 같은 경우가 지금 초반에서 확 이제 상승하다가 이제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이 수렴하는 이 과정 중에는 리스폰스 그 토큰, 즉 생각의 think 태그의 길이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생각, 저자의 주장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지만은 초반에는 이 포맷 리오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 리즈닝 성능이 초반에는 매우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미니멈, 즉 이 포맷 리오드가 한번 수렴하고 난 후부터는 어큐러시 리오드가 빠르게 이제 이 부분부터 그런 빠르게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런 스텝에 따른 그런 어큐러시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초반에는 이게 이제 초반이 이제 그런 베이스 모델의 성능인데, 초반에는 성능이 매우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포맷 리오드를 배워나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걸 위해서 초기 이제 그런 어큐러시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강학습에서 포맷 리오드를 잘 설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이거는 리전 RFT하고 리전 RFT 제로, 즉 강학습만 사용한 경우와 SFT하고 이제 강학습 두 개 합친 경우의 그런 그러니까 think 태그의 길이와 그런 어큐러시 리워드의 그런 차이를 그런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확실히 이제 COT 데이터로 학습한 이 부분이 이제 매우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큐러시 리워드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COT 데이터에 만약에 불필요한 생각의 과정이 많이 포함되면은 결국엔 그 모델도 그걸 학습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이고요. 결국 이 논문은 이제 SPT하고 그다음에 강학습을 합쳐서 이제 그 두 개를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VLM 모델의 리즈닝 성능을 올린 방식을 이제 제안했고, 그다음에 실험적으로 그것을 이제 검증하고 증명하였고, 또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그 VLM에 학습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분석해서 보여준 게 매우 큰 그런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디스커션이 되겠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앤서만 그 학습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COT까지 학습하는 그런 게 되겠는데, 보시면은 2빌리언이든 7빌리언이든 스페이셜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이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서 그럼 COT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어펜딕스를 확인해 봤는데, 어펜딕스에서는 우선 그 COT 데이터를 다 제미나이나 그 GPT가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사람은 10%만 표본 추출해서 검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스파셜 리즈닝에서 그 COT SFT가 앤서 SFT보다 급격하게 좀 많이 낮은 이유가 그 챗GPT나 그 제미나이의 그 스파셜 그 리즈닝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 모델로 만든 COT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COT로까지
학습한 게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